우즈베키스탄은 현재 고려인들이 가장 많이 살고 있는 국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1991년 소련이 붕괴되기 당시에 우즈베키스탄에 살던 고려인들은 20만 명이 넘었습니다. 지금은 17만 명 정도로 이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중앙아시아에서 가장 고려인이 많이 살고 있는 국가가 바로 우즈베키스탄입니다. 자, 우즈베키스탄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 사마르칸트가 있는 곳이고, 또 이 우즈베키스탄은 카자흐스탄과 달리 농사를 짓는데 정말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즈베키스탄을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은, 우즈베키스탄은 우리 남한의 4배의 면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도는 북한과 비슷한 위치에 있습니다. 이미 북한과 비슷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이 지역은 농사를 짓는데 상당히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고, 또 하나 더가 무엇이냐 그러면 바로 우즈베키스탄 북쪽으로 남쪽으로 아주 긴 2개의 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지도에서 나오는 것처럼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을 사실상 나누어주는 이 강이 바로 시르다리아입니다. 이 시르다리아, 다리아라는 뜻은 사실 우즈벡으로 강이라는 뜻입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시르강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그냥 보통 시르다리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시르다리아 강이라고 하면 그건 잘못된 겁니다. 이미 다리아가 강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제가 시르다리아, 아무다리아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즈베키스탄과 카자흐스탄을 나누어주는 이 시르다리아는 강의 길이가 2000km가 넘습니다. 그리고 우즈베키스탄과 이 투르크메스탄을 나누어주는 이 강은 아무다리아입니다. 아무다리아도 시르다리아 못지않게 아주 긴 강으로서 2000km가 넘는 강입니다. 그래서 시르다리아와 아무다리아가 중국과 중앙아시아를 나누어주는 천산산맥에서 시작되어서 아라레로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중앙아시아의 가장 비옥한 지역으로 알려져 있는 우즈베키스탄의 시르다리아와 아무다리아가 흘러가기 때문에 이 지역이 사실은 고려인들한테 살기에 아주 좋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우즈베키스탄은 시르다리아와 아무다리아 강 사이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오아시스 지역으로 알려져 있고 중앙아시아 최대의 농업 생산지로 또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중앙아시아 지역 가운데서 이 우즈베키스탄과 투르크메니스탄, 타지키스탄은 아주 건조한 반사막 기후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름에 너무너무 덥습니다. 저는 우즈베키스탄을 거의 매년 갑니다. 여름에도 가고 겨울에도 갑니다. 특히 여름에 가면은 너무 덥습니다. 보통 6월달 시작되면 벌써 기후가 35도 이상입니다. 또 7월과 8월달은 거의 40도 이상입니다. 특히 7월 말, 8월 초 가장 더울 때 사실은 40도 이상을 매일 이제 기록하기 때문에 정말 더운 지역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나 알아두셔야 되는 것은 이 지역은 반사막성 건조기후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여름에 에어컨을 트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에어컨이 왜 필요합니까? 에어컨이 필요한 이유는 바로 물론 더워서 트는 것도 있습니다만 사실은 습한 기운을 없애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즈베키스탄 같은 경우는 비록 기온이 40도 이상 된다 하더라도 건조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 날씨가 쾌적하고 정말 다른 지역보다 훨씬 더 살기 좋은 것처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반사막성 건조기호를 가지고 있는 국가는 전 세계적으로 많지 않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미국 남부지방입니다. 그리고 중앙아시아에서 우즈베키스탄 지역입니다. 자, 여기서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반사막성 건조기후에 잘 자라는 작물이 있습니다. 어떤 작물일까요? 이 작물 때문에 미국에 흑인이 살게 되었고, 이 작물 때문에 중앙아시아에서 영국과 러시아가 전쟁을 할 뻔했습니다. 이 작물은 바로 모카입니다. 모카는 반사막성 건조기후에서 자랍니다. 자, 모카 하면 떠오르는 게 뭡니까? 솜이죠, 솜. 우리 이불을 만든 솜이란 말입니다. 이 솜 때문에 사실은 많은 역사적으로 큰 사건들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모카가 다 자라면은 일반 사람의 무릎 정도밖에 자라지 않습니다. 자, 무릎 정도로 자라는 모카, 그리고 이 모카 줄기마다 솜이 주렁주렁 매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그 솜이 매달려 있습니다. 자, 무릎 정도의 높이를 가지고 있는 이 작물, 이 모카에서 모카 솜을 따기 위해서는 사람이 이 허리를 숙여야 되고 자연스럽게 허리가 아플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어떤 작물보다도 가장 수확하기 힘든 작물이 바로 모카 솜입니다. 자, 미국 남부지방은 모카를 재배하는데 정말 세계적으로 아주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아마 세계 최대의 모카 생산지가 미국 남부지방일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모카 솜을 따다가 허리가 너무 아프니까 결국 아프리카의 흑인들을 갖다가 강제로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에 흑인이 살게 되었다라고 많이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기후의 영향에 민감한 작물이 모카이고, 또 이 모카는 수확하기가 너무 힘든 작물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미국 남부지방에 이 모카를 재배하던 미국인들이 흑인을 데려오게 됩니다. 모카는 19세기에 가장 중요한 면방직 산업의 중요한 작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19세기에 가장 중요한 어떤 산업을 면방직 산업이라고 이야기하고, 면방직 산업에 가장 강했던 국가가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영국입니다. 그래서 영국은 모카를 통해서 이제 많은 어떤 그 산업을 발전시켰는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 남북 전쟁이 미국에서 발생하면서 자연스럽게 그 당시에 가장 많은 모카를 재배했던 미국 남부지방의 모카가 생산되지를 못합니다.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하겠습니까? 모카 가격이 폭등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모카 생산지를 찾아서 사람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그것이 바로 우즈베키스탄이었습니다. 이미 그 당시에 러시아가 중앙아시아 지역을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우즈베키스탄의 모카 생산지도 자연스럽게 러시아가 많은 부분을 갖다가 소유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인도를 지배하고 있었던 이 영국이 이 우즈베키스탄 지역의 모카를 차지하기 위해서 북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러시아와 영국이 아프가니스탄을 사이에 두고 전쟁을 할 뻔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계사에 나오는 그대 게임, 1차 그대 게임이라고 합니다.
영어로 이제 The Great Game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자, 그래서 이 우즈베키스탄 지역은 기후로 볼 때는 목화 생산에 가장 최적화된 곳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또 무엇을 의미합니까? 연해주 지역에서 쌀을 재배하게 만든 연해주 한인들이 사실은 우즈베키스탄에서 해야 될 일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바로 스탈린이 연해주 한인들을 중앙아시아로 강제이주시킨 목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미 소련, 소비에트 사회주의 연방공화국이 존재했을 당시에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우즈베키스탄에서 재배하는 목화만으로도 소련의 시민들이 옷을 해입을 수가 있었다. 그래서 이 스탈린이 아마 연해주 한인들을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시키면서 생각했던 가장 중요한 목적이 바로 연해주 한인들을 통해서 특히 우즈베키스탄 지역에 더 많은 목화를 재배하려고 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이유 때문에 고려인들이 우즈베키스탄에서 가장 많이 살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또 무엇을 추정할 수가 있습니까? 우즈베키스탄으로 강제주를 당한 고려인들은 이 시르다리아와 아무다리아가 흐르는 이 지역에서 결국 농업에 종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우즈베키스탄에서의 농업 활동, 이것이 결국은 우리 고려인들이 이 지역에서 성공적으로 정착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우즈베키스탄은 지금도 우리 한국과 아주 가까운 그런 외교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중앙아시아의 어떤 국가보다도 우즈베키스탄과 한국의 관계가 상당히 발전적입니다.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바로 고려인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카자흐스탄에도 고려인이 존재합니다만 실질적으로 카자흐스탄 지역은 농업보다는 사실 이 지역은 자원 중심으로 경제성장을 했기 때문에 사실 고려인이 이 카자흐스탄 지역에 기여했던 것은 그렇게 우즈베키스탄과 비교했을 때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즈베키스탄이 발전하는데 이 고려인들이 했던 역할은 아주 높았습니다. 그리고 이 고려인들이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 이 중앙아시아 지역에 정말 많은 기여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우리 한민족이 가지고 있던 많은 문화들을 갖다가 소개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고려인이라고 이야기하면 사실상 우즈베키스탄 고려인들을 가장 먼저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즈베키스탄의 고려인들이 가장 많이 살게 된 이유가 바로 이 지역이 농업 생산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우즈베키스탄 옆에 있는 이 키르기스탄으로 또 밑에 있는 이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으로 고려인들이 또 이주를 합니다. 자, 그 밑에 있는 투르크메니스탄 같은 경우는 정말 반사막성 기후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농사를 짓기 힘든 지역입니다. 지금 투르크메니스탄 같은 경우는 천연가스가 아주 많이 나오는 지역입니다. 통계에 따르면 세계 4번째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지역에 투르크메니스탄 지역에서 농사가 가능한 이 아무다리아 강 주변에 고려인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타지키스탄도 마찬가지입니다. 타지키스탄 같은 경우는 이 동부 지방이 이 세계의 지붕이라고 하는
파미르 공원이 있습니다. 당연히 농사를 지을 수 없습니다. 대신에 타지키스탄 북부 지방은 우즈베키스탄과 붙어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농사가 가능한 곳입니다. 그래서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고려인들이 많이 거주한 곳은 공통적으로 농사가 가능한 곳이다. 그래서 카자흐스탄 남쪽 지역 알마티, 그 다음에 우즈베키스탄 전체, 그 다음에 키르기스탄 남부, 그 다음에 타지키스탄 북부, 마지막으로 투르크메니스탄 북부 지방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연해주에서 강제이주를 당한 중앙아시아 고려인들은 이 농사가 가능한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제2의 정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